스승님 안녕하세요. 서양 점성학과 사주 명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양에는 별자리 점성학이나 타로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주 명리학이 있는데 깊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점성학과 동양의 명리학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두 학문을 잘 접목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침 주시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에는 그 별자리 점성학이 있고 또 타로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명리학도 있고 관상학도 있고 또 뭐 주역, 육효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점성학이 있습니다. 또 운명을 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리학이나 또는 구성학이나 또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이나 또 구궁 학문이나 또 육효라든가 하여튼간 지금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좀 운명이나 천기를 점치는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서양에는 제가 잘은 다 모르지만 그 별자리로 보는 뭐 염소자리, 암소자리, 소자리 양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자리식으로 보는 점성학이 있고 또 타로를 통해서 점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그 철학, 서양 운명학, 서양 점성학이나 우리나라 점성학 또는 명리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 그 질량에 맞게 그 철학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게 그 지혜의 능력을 갖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다니까 뚝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를 주어서 이런 학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영적인 기운을 주어서 이런 지혜를 주어서 이런 학문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의 힘을 주었다. 그런 지혜의 힘을 주었다. 그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이 명리학을 믿고 점성학을 믿는 건 그래도 70%는 가치성이 있고 또 잘 맞고 또 근거가 있고 이론이라든가 진리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충분한 근거성이 있으며 논리성이 있으며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문을 믿고 유구한 역사 동안 공부도 하고 쓰는 것입니다.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이 더 좋고 우리나라가 더 나쁘고 또 우리나라가 더 좋고 서양 학문이 더 나쁘고 이렇게 재단할 필요는 없다.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 그 질량에 맞게 그런 점성학이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게 점성학이나 명리학이나 철학이 발달했던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서양 학문도 인정하고 우리나라 학문도 똑같이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우수한 학문과 진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평가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양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서양 학문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 동양 철학이 더 우수하다. 왜 우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 동양은 동방의 나라고 목의 나라예요. 동방, 목은 정신 사상을 뜻하는 것이며 철학을 뜻하는 것이며 정신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방 금은 과학이고 물질 세계고 현실 세계를 뜻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이 육신을 지배하고 과학을 지배하는 겁니다. 과학이 정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정신 속에서 육신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과학을 지배한다. 이 과학도 정신 속에서 나온 것이다. 정신 세계에서 연구를 통해서 과학이 나온 것이다. 과학에서 정신이 나온 게 아니고, 즉 동양 문화는 근본 에너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고, 동양 학문은 근본 뿌리의 학문이고, 바로 동방목은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철학의 세계,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심리학이든 철학이 됐든 점성학이 됐든 이것 또한 다 철학성이 있고 진리성이 있지만 동양 문명에 비하면 그래도 한 차원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남자의 힘하고 여자의 힘하고 평균을 따졌을 때 누가 뭐라 해도 힘은 남자가 좋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좀 더 섬세하고 좀 감정적이고 좀 더 조밀하고 좀 더 자상한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평균치를 따지면 여자가 더 섬세합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평균치를 따져보라고 여자들이 더 자상한 면이 있고 꼼꼼한 면이 있고 섬세하게 일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힘쓰는 일은 남자가 우수하죠. 이것처럼 서양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점성학을 우리는 인정해 주지만 동양에 비하면 그래도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 동양 문명, 동양 철학, 동양 점성학, 동양 그 명리학, 동양 그 운명학이 서양 학문에 비하면 자연 진리에 가깝고 자연 형상에 맞추어서 만든 학문이고 자연 진리 학문이고 천지 대자연의 운행법을 그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그대로 그려낸 학문이기 때문에 대우주의 원리를 소우주로 만들어낸 학문이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점성학 또는 타로 이런 걸 공부해서 응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양 점성학이나 타로가 명리학에 견줄 만한 학문도 아니며 그 가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명리학 깊은 학문에 견줄 만한 그런 에너지 자체가 아니다. 에너지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방편으로 쓸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명리학에 비교될 만큼 진리성을 가지고 있거나 철학성을 가지고 있거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타로라든가 서양 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편으로 믿고 방편으로 쓸 수 있다. 또 방편으로 잘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의 깊이는 견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학문, 동양 명리학,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철학 공부를 하고 명리학 공부를 하고 점성학 공부를 해서 상담도 하고 바르게 써야지 마치 타로가 더 위대한 것처럼 알고 무슨 서양 별자리 점성학이 더 위대한 것처럼 알아가지고 막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방편으로 함께 쓸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명리학 상담을 하면서 타로를 같이 방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타로라는 방편이
더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편리에 따라 서양 점성학을 함께 써도 되지만 분명한 가치는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타로는 우리나라 주역 6효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역 6효를 점칠 때 동전으로도 치고, 그 산대라고 해서 산대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시간으로 주역점을 치기도 합니다. 옛날 그 점칠 때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서 딱 뽑는 거야. 이걸 산대라 그러죠? 그런 걸로 주역점을 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을 보아서 주역회를 뽑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주역점을 칠 수도 있고, 또 자연의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주역점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문자의 옷 색깔을 보고도 주역점을 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그냥 이건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시간을 보니까 2시 2분인데 2시 2분은 태위택회입니다. 태위택, 주역회로. 태위택. 그러면 우리가 건희천, 태위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저 2시 2분인데 저건 태위택회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시간을 내가 딱 봤는데 저 2시 2분이 딱 눈에 들어왔어. 태위택회를 딱 뽑아서 그 풀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이 위에는 빨간색, 저렇게 빨간색을 입고 속에는 검정색도 티를 입으셨어. 그러면 화수 미제가 딱 되는 겁니다. 빨간색은 화, 속에 검정색은 수, 그냥 화수 미제키가 딱 나온 거야.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이 돼서 질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것이 해결되겠냐고 딱 물어요. 근데 딱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화수 미제로 딱 입고 온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딜레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겉에 검정색을 입고 속에 빨간색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수화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검정색이니까 수, 속에 빨간색이 화, 수화기제가 돼.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아마도 곧 성사가 될 것이고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혼이 되겠습니까? 물으러 왔는데, 이렇게 겉에가 빨간색, 속이 검정색, 화수 미제, 이건 금방 결론이 안 난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이혼하고 싶어도 쉽게 안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지. 이렇게 온 모습만 보고도 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선인들께서 길거리 가다가도 점을 친 것은 자연의 형상을 보고도 점을 쳤던 거예요. 새 2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도 점을 쳤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고도 점치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놓고 사주로 풀고 또 타로로 점을 칩니다. 그러면 타로를 쫙 해가지고 뽑으라 그래. 그러면 원인, 과정, 결과 딱 뽑으라 해서 3장 뽑아보면 너무 놀랍게도 이 점괘가 거의 70%가 맞아요. 인연이 맞으면 90%, 100% 맞을 수도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70%는 맞는다. 평균적으로. 근데 인연 따라서 90%, 100%가 맞을 수도 있다. 역시 타로도 점을 치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라고 해서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로 카드도 잘만 점을 친다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로라는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타로 학문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방편으로 상담할 때 쓴다 하더라도
괜찮다. 여러분이 능력만 갖춘다면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역 공부를 해서 육효로 병행을 해서 써도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타로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타로가 쉽기 때문에 타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로 공부는 머리 좋은 분은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그리고 저는 타로 카드를 딱 가져왔는데 1시간 내로 다 공부 끝냈습니다. 1시간. 쫙 훑어보고 그 카드 명칭이 있잖아요. 1시간 쫙 훑어보고 끝. 근데 여러분들이 좀 머리 좋은 분들은 일주일만 공부해도 할 수 있고, 그걸 능력 있게 다루려면 3개월 연습은 해야죠. 근데 저는 기본 바탕으로 동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치를 알기 때문에 1시간 내로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좋아하고 공부를 해서 그걸 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타로라는 것도 직업으로 쓰려면, 상담으로 쓰려면 손에 익어야 되며 거기에 혼이 깃들어야 되며 신이 깃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수없이 만지고 내 손때도 묻어야 되고 내 인기도 거기에 배어야 되고 내 신의 기운도 거기에 배어야 돼. 그리고 많이 연습도 하고 써야 여기에 신이 붙어. 그래가지고 이 점괘가 제대로 나오고 풀이가 제대로 나오지, 어선풀이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응? 이 타로에도 신이 붙어야 제대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맑은 정신, 맑은 마음, 잘 보세요. 바른 생각으로 점을 칠 때 타로도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욕심의 잣대로 사사로운 마음, 사특한 마음으로 점을 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뽑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바른 정신으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점을 쳤느냐에 따라서 이 점괘에는 100% 맞을 수도 있고 전혀 빗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타로로 점을 치든 주역 6효로 점을 치든 동전으로 점을 치든 바른 자세로 점을 쳐야 된다. 특히 점을 칠 때는 바르게 쳐야 됩니다. 왜? 신이 감응을 하는 거예요. 신이 동조를 하는 것이다. 인연법의 신이 동조해서 점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타로라든가 점을 칠 때는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점을 쳐야 된다. 그래야 맞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명리학 같은 경우는 학문 논리로 풀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두면 기본은 풀 수 있어요. 기본은. 내가 말하는 건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두면 마음이 탁하든 막든 간에 기본은 지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명리학도 내가 맑은 영혼을 갖고 맑은 마음을 갖고 맑은 생각을 가질 때 그 사주의 마음이 보이게 되며 지극히 깊은 곳을 살필 수 있으며 지극히 사주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사람에 맞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문만 가지고 학문 지식, 학문 논리만 가지고 풀어내면 70%를 넘기 어렵다. 사주의 마음을 읽어낼 때 80, 90, 100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학문 논리로만 우리가 운명을 풀어내면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70% 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정말 깨우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해서 사람을 위하는 상담을 할 때 80, 90, 100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명리학이든 서양 점성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바르게 공부해서 접목시킬 건 접목도 시키고 또 분리해서 쓸 건 쓰고
또 우리가 방편으로 응용할 건 응용을 하란 뜻입니다. 단 우리 동양 철학 사상이 서양 철학 사상에 비해서 근본이 깊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근본 진리가 깊고 근본 진리가 위대함은 알아야 된다. 물론 서양 철학이나 서양 점성학이나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위대하지만 근본의 잣대는 분명히 다름을 알으란 뜻입니다.